안녕하세요. 책먹선이에요. 오늘은 로베르토의 소원나무 책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써니군. 너무 이뻐요. 구독자분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책먹선이에요. 늘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여기 나오는 로베르토는 브라질에서 아일랜드로 이민 온 친구예요. 잘 들어보세요. 학교가 끝난 뒤 로베르토와 아만다는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공원을 가로지르는 이 길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공원은 멋졌어요. 나무도 많고 꽃도 많았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공원 가운데로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로베르토는 아만다를 챙겨야 했어요. 아만다는 2살 어린 동생이니까요. 아만다는 늘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지 않아요. 가방을 질질 끌면서 칭얼대고 있어요. 오빠, 좀 천천히 가. 못 따라가겠단 말이야. 아만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로베르토는 정말 빨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로베르토는 공원을 빨리 지나가고 싶었어요.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늘 그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로베르토를 불러 같이 축구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아이의 이름은 퍼거스예요. 퍼거스는 자기 팀에 누구를 끼워줄지 늘 혼자서 결정하곤 해요. 오늘은 모의 월드컵 시합을 하는 날이에요. 퍼거스는 아일랜드 팀의 주장이에요. 퍼거스는 늘 주장을 맡아요. 그러고는 가장 잘하는 애들을 자기 팀에 넣어요. 자기 동생 셰인에게는 골키퍼를 맡겨요. 셰인은 로베르토랑 동갑내기예요. 로베르토는 셰인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베르토와 아만다가 지나가자 셰인은 둘에게 씩 웃어 보였어요. 로베르토와 아만다가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도 할머니랑 통화할 수 있겠다. 할머니가 오후에 전화를 하기로 했대요. 로베르토와 아만다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어요. 로베르토와 아만다의 할머니는 아직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로베르토는 할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베르토의 가족은 이제 집에서도 주로 영어를 쓰고 지내요. 하지만 할머니와 통화할 때면 포르투갈어로 말해요.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시거든요. 이번 여름은 아일랜드에서만 보낼 셈인 거냐? 그래, 새로 전학 간 친구는 어떠니?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별로요. 로베르토가 대답했어요. 새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친구가 없다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간 게 다 무슨 소용이니? 친구를 사귀고 싶긴 한 거냐? 그럼요. 로베르토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다. 이 할머니가 너한테 들려준 이야기 기억나니?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로베르트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주 많았거든요. 소원나무 이야기 말이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로베르토가 말했어요. 그래, 옛날에 한 소년이 숲속에서 나무 하나를 발견했단다. 그 나무에는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 어떤 동물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또 어떤 동물은 나무 뿌리를 감고 있었어. 알록달록한 앵무새는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고 뱀 한 마리는 맥의 꼬리를 감고 있었어. 맥이 뭔지 아니? 코가 뾰족하고 돼지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맥이라고 한단다. 다람쥐 원숭이는 나무 밑동에 있는 악어의 등에서 몸을 쭉 뻗고 있었지. 아기 박쥐들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
동물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던 거야. 개 중에 몇몇은 자면서도 자리를 옮겨 다니기도 했지. 어떤 녀석들은 잠꼬대라도 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 소년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도 깨는 녀석은 하나도 없었지. 나무 위에서 소년도 잠이 들었단다. 소년은 꿈속에서 커다랗고 검은 제규어를 보았어. 제규어의 왕이었지. 제규어 왕은 소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잠에서 깨어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소년은 아주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 있었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깨달은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데요? 로베르토가 물었어요. 그건 아주 간단히 간절히 바라는 거란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저도 제규어를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엔 제규어 같은 동물은 없는걸요. 로베르토가 말했어요. 아니, 나무만 찾으면 된단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만다가 곁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자기도 바꿔달라고 졸라댔어요. 자, 이제 동생에게 바꿔주렴. 할머니 통화료가 너무 많이 들겠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만다는 수화기를 넘겨봤더니 할머니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새 친구 이름은 이퍼예요. 아만다는 내일 이퍼의 생일 파티에 갈 거라고 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아만다는 엄마와 오빠에게 그날 학교에서 새로 배운 춤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잘난 척하기는 로베르토가 말했어요. 아만다는 오빠가 뭐라든 아랑곳 하지 않고 한껏 웃으며 춤을 추었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란다. 아만다는 춤을 정말 잘 추잖아. 너는 축구를 잘하고 학교에서 네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친구들한테 보여주지 그랬니? 엄마가 말했어요. 스스로 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란다. 엄마는 정원 가꾸기를 잘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 로베르토의 엄마는 정말이 정원 가꾸기를 잘해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는 정원은 없지만 발코니가 있어요. 로베르토의 엄마는 발코니를 온갖 종류의 밝은색 꽃으로 꾸몄거든요. 그 덕분에 로베르토네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화사한 집이 되었어요. 로베르토의 엄마는 밝은색을 좋아해요. 엄마는 로베르토에게도 빨강, 노랑, 파랑 같은 밝은색 옷을 즐겨 입혀요. 하지만 로베르토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밝은색 옷 위에 감색 스웨터를 덧입고는 그것을 한껏 잡아내려 안에 입은 옷이 잘 안 보이게 가렸어요. 아만다는 그때까지도 춤을 추고 있었어요. 로베르토는 엄마에게 공원으로 놀러 나가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렴. 하지만 4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한다. 비 오기 출발하면 바로 들어오고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 비 오기 시작하면이겠죠. 로베르토가 대받아 말했어요. 로베르토는 이따금 자네이루의 날씨가 무척 그리웠어요. 항상 따뜻하고 매일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날이에요. 아일랜드는 비가 많이 오나 봐요. 로베르토는 궁원으로 갔어요. 엄마의 말을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로베르토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큰 나무 하나를 찾았어요. 그 공원에서 가장 큰 나무였어요.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쭉쭉 뻗어 있었어요. 로베르토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베르토는 그 소리에도 왠지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마치 둥지에 들어앉은 새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푸른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햇살에 반짝였어요. 어린 나뭇가지들도 바람에 흔들렸어요. 로베르토를 요람에 누운 아기처럼 흔들흔들 얼으면서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 노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렸어요. 로베르토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모두 꿈에 나타났어요. 로베르토는 눈을 떴어요. 누군가 나뭇잎 사이로 로베르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규어예요. 몸집이 엄청 크고 검었어요. 로베르토는 치켜 올라간 제규어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동자는 제규어의 검은 얼굴 주위로 펼쳐진 나뭇잎들과 같은 초록색이었어요. 제규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했어요. 벌린 입 안으로 하얀 이빨과 붉은 혀, 컴컴한 목구멍이 보였어요. 로베르토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곧이어 기괴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규어가 큰 소리로 그르렁거리는 소리였어요. 제규어는 몸을 쭉 뻗었어요. 내 이름은 신아. 제규어의 왕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제규어가 말했어요. 저는 친구를 원해요. 로베르토가 말했어요. 제규어의 왕은 미소를 지었어요. 로베르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주변이 온통 어두워져 있었어요. 나뭇잎은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늘도 짙은 색으로 물들여 있었어요. 꿈이었나 봐. 나도 모르게 잠든 건가? 로베르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르렁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뭇잎 사이로 초록색 눈이 로베르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얀 이빨과 붉은 혀도 보였어요. 하지만 제규어는 거기 없었어요. 그저 살찌고 큼지막한 검정 고양이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이제 막 깨어난 듯 하품을 하더니 크게 기지개를 켰어요. 어디선가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흰누나, 흰누나, 흰눈이 어딨니? 이리 오렴, 우리 착한 야옹이. 퍼거스였어요. 높고 날카로운 것이 곧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리 온 흰누나, 어딨니? 퍼거스가 다시 외쳤어요. 로베르토는 나뭇가지 사이로 빠끔히 내려다보았어요. 퍼거스와 셰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셰인이 말했어요. 별일 없을 거야. 버거스가 말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안 보인 지 한참 됐잖아. 언제 새끼가 나올지 모르는데 큰일이야. 셰인이 말했어요. 로베르토는 고양이를 바라보았어요. 고양이도 로베르토를 쳐다보았어요. 이리와 양화. 로베르토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로베르토에게 다가왔어요. 로베르토는 고양이를 살며시 안아 올렸어요. 로베르토는 나무를 타고 내려왔어요. 고양이를 안고 나무를 내려오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베르토는 무사히 해냈어요. 나뭇잎 사이에서 로베르토가 나타나자 두 아이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그러고는 금세 고양이를 알아보았어요. 너희 고양이니? 로베르토가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셰이는 고양이를 얼른 넘겨받아 품에 꼭 안았어요. 로베르토는 고양이가 숨막히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다행입니다. 셰인과 퍼거스는 로베르토에게 방긋 웃어 보였어요. 로베르토도 마주 웃었어요. 얘는 까만데 왜 이름이 흰눈이야? 로베르토가 물었어요. 재밌잖아. 셰인이 말했어요.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로베르토 혼자 공원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만다는 이퍼의 생일 파티에 가고 없었거든요.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예, 이리 와봐. 퍼거스가 불렀어요. 로베르토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너 아일랜드 팀에 있길래? 근데 그러려면 너희 할머니가 아일랜드 분이어야 하는데 너희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퍼거스가 물었어요.
로베르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기억해냈어요. 야신타 산토스 실바. 그렇다면 됐어. 우리 이모 이름도 야신타거든. 그건 아일랜드 이름이야. 그러니까 너도 아일랜드 팀에서 뛸 수 있어. 로베르토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일랜드는 월드컵 결승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5번이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셰인이 로베르토에게 빙그도 웃어 보였어요. 셰인은 어제 로베르토에게 흰눈이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로베르토는 아만다에게 그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아직 비밀이에요. 엄마가 알면 펄쩍 뛸 테니까요. 나는 예전 팀에서 공격수였는데 여기서도 공격수로 뛰어도 될까? 로베르토가 물었어요. 퍼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살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로베르토는 스웨터를 벗어 던졌어요. 녹색과 노란색으로 된 셔츠가 드러났어요. 가슴에는 별 5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셔츠에 왜 별 5개인가 생각해 봤는데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게 5번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별 5개가 새겨져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과 잘 어울려서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낯선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사람들을 보면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주는 그런 거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